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생방송 부동산 투데이 계속해서 유익한 부동산 정보 말씀해 주실 윤현호 전문가와 인사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과는 이제 토지 입지 분석뿐만 아니라 전화 상담까지 도와드릴 거예요. 그래서 나는 윤현호 전문가님의 전화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계속해서 02-2000번으로 저희 전화 주시고요. 많은 일자리 창출로 빠르게 도시 기능이 발달하고 있는 평택시입니다. 자세하게 또 분석을 들어가 볼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지역은 경기도 서남부권에 위치한 경기도 평택입니다. 평택이라는 지역에 대한 거점은요, 위쪽으로는 경기도 화성과 그리고 오산, 동쪽으로는 용인 그리고 안성을 접한 경기도권이고요. 밑으로는 충남 천안과 그리고 형성되어 있는 아산 그리고 서해대교를 기점으로 한 충남 당진이라는 지역이 접해 있는 곳입니다. 경부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 쪽으로 양쪽으로 동부권과 서부권에 대한 거점으로서 도시에 대한 개발 그리고 산업과 물류의 거점이 형성된 곳인데요. 경부축에 따른 부분들과 서해안고속도로 축 그리고 하나 더 또 연결되는 게 서호산에서 내려오는 평택라인과 그리고 시흥으로 올라가는 서평택에서의 거점에 도로망들이 형성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서축에 따라서 연결되어 있는 서평택에서 안성, 음성, 충주 간 도로도 개통되어 있습니다. 물론 물류, 산업, 관광의 기능에 대한 도로가 형성되어 있고요. 하나 더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서부 내륙고속도로의 기능에 따라서 서평택 쪽으로 거점이 또 커질 수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평택시 개발축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동부권과 서부권으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동부권에 따른 개발축에 대한 부분들은 행정부나 도심의 축에 따라서 개발축의 거점이 되는 거고요. 서부 쪽에 대한 부분들은 물류 관광에 따른 개발점으로 따라서 개발의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로와 철도 그리고 입지적인 여건에 따른 하나 이제 개발축의 방향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2035 도시기본계획에 따라서 보시게 되면 이 도심과 3지구에 대한 개발축으로 형성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 동부권과 서부권에 따라서 개발축이 나눠지게 되는데요. 동부권에 대한 1도심과 2지구에 대한 방향은 고덕, 그리고 송탄, 그리고 남평택이라는 부분으로 하나의 거점의 행정부나 도심이 잡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덕의 대표적인 고덕국제도시와 그리고 고덕산단, 삼성이 들어가 있죠. 120만 평 개발축으로 보는 거고요. 송탄은 바로 옆으로 브레인시티 사업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남평택 시가지로 구도심과 신시가지가 확장되는 부분에 따라서 수서에서 지금 지제까지 개통되어 있는 SRT 기능에 따라서 하나의 거점이 되는 도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밑으로는 미군 주둔하고 있는 팽성에 대한 하나의 도시개발축, 그리고 위로는 진이가 들어가 있는 LG 산단축, 이렇게 개발축에 따라서 동부권의 1도심과 이 지역에 대한 거점의 개발축이다라고 보시면 도움이 되시겠고요. 서부권 같은 경우는 1도심과 1지구에 대한 방향으로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안중, 포승, 현덕이라는 지역에 대한 방향으로 잡히는데요. 안성 같은 경우는 서해선 복선 전철의 개통에 따라서 역세권 도시개발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포승 같은 경우는 국가산단을 비롯한 황해경제자유구역의 포승지구, BIX 사업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덕에 대한 부분들은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에 대한 관광권으로서 그리고 이제 평택호 관광단지에 대한 개발축이다 해서 하나의 거점의 도시가 형성되는 중심으로 개발 방향이 잡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청북은 주변의 산단에 의한 하나의 배후 도시로서 기능이 같이 들어가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서부권 같은 경우는 서평택에 따른 또 하나의 거점이 되는 게 평택항에 대한 물동량 그리고 물류의 거점으로서 기능이 커져가고 있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평택시 개발사업 현황, 전체적인 개발 현황 잘 나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도로들 보시게 되면 경부고속도로와 그리고 서해안 고속도로 축에 따라서 동부권과 서부권으로 하나의 개발축이 잡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호산에서 내려오는 평택 라인과 그리고 서평택에서 기점으로 시흥으로 올라가는 도로 라인, 그리고 동서축으로 연결되어 있는 서평택에서 안성, 음성, 충주, 제천, 삼척까지 가는 동서축에 대한 개발 방향들, 그리고 하나 더 좌파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서부 내륙 고속도로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도로망을 축에 따라서 하나의 동서 기능이 나눠져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서해선 복선 전철 라인 형성되어 있고요. 그다음 경부고속철도 라인하고 SRT 들어가 있는 철도 라인들이 만나게 되고 경부선 철도 라인 이렇게 교통에 대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동부권과 서부권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동북권 개발축에 따라서 이제 거점이 되는 1도심과 이 지구에 대한 방향들인데요. 1도심이라고 말하는 고덕, 네, 들어가 있습니다. 네, 408만 평에 대한 도시 사업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고덕 산업단지가 120만 평에 대한 지금 삼성반도체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고덕 생활권 축이다라고 하는 고덕권이고요. 그리고 브레인시티 146만 평에 대한 사업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탄 생활권입니다. 그리고 밑으로 남평택 시가지에 따라서 구도심과 그리고 신시가지에 대한 개발축에 따라서 도시가 확장되고 있는데요. 특히 지제역이라는 SRT가 들어가는 지역을 거점으로 하나의 도심이 형성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으로는 495만 평에 대한 미군 주둔하고 있는 팽성 쪽의 개발축과 LG가 들어가 있는 산업벨트 축 해서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동북권에 대한 개발 사업에 대한 이제 조감도 사업인데요. 고덕 신도시에 대한 부분하고 산업단지에 대한 사업 그림이고요. 그다음에 브레인시티에 들어가 있는 조감도 자료입니다. 그리고 진이 산업단지, 3산업단지가 이미 형성되어 있고요. 특히 이제 지지역 같은 경우는 SRT하고 경부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복합 환승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GTX에 대한 SRT 들어가 있는 자리까지 나중에 A 구간에 대한 동탄까지 연장을 하는데 거기에 GTX 부분이 지제까지 또 연장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예측도 보고 있고요. 스타필드 안성 IC를 기점으로 얼마 전에 오픈을 했죠. 근데 행정상으로는 안성인데 생활권에 대한 부분들은 평택에서 많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군 주둔하고 있는 팽성에 대한 관련된 자료입니다. 자, 서부권으로 보시게 되면 서부권 같은 경우도 포승과 안중 그리고 현덕을 기점으로 해서 1도심권 그리고 청북을 기점으로 해서 1지구에 대한 개발축으로 서부권의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포승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게 되면 국가산업단지가 208만 평이 지금 들어가 있고요. 208만 평에 따라서 들어간 부분에 추가로 포승 2산업단지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19만 평이 또 추가로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에 황해경제자유구역 62만 평 사업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지역 일대를 포승 생활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현덕은 70만 평에 대한 경제자유구역 관광권 축으로 개발을 잡고요. 그리고 평택호 관광단지 21만 평에 따라서 현덕 생활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안중이라는 지역에 대한 지금 전철 사업 22년 개통 계획을 잡고 있죠. 안중역이 들어가는 위치입니다. 그러다 보니 안중권에 따라서 도심권에 대한 개발축들이 같이 방향을 잡고 있죠. 그래서 하양지구 84만 평이 10월 말 착공이 들어갔고요. 인강지구 15만 평에 대한 사업계획 진행 잡고 있습니다. 20만 평에 대한 송담 지구 도시가 형성돼 있죠. 그래서 이 세 지역을 묶어서 하나의 1도심 체제로 간다라고 보고 있는 게 서부권의 개발 방향입니다. 그리고 위쪽에 이제 청북지구 같은 경우는 오성과 형곡 산단을 비롯한 주변에 거점하는 배후도시로서의 기능을 갖고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이제 눈에 보시는 지역이 이 평택항을 가지고 보시게 되는데요. 바깥쪽은 외항, 안쪽을 내항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외항은 자동차 수출입항과 컨테이너 물류항으로서의 기능들이 또 잡혀 있고요. 안쪽에 내항 같은 경우는 매립을 통해서 더 많은 물동량에 대한 부분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 물동량이 지금 현 30% 정도 더 증가했다. 이런 부분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서부권에 대한 개발 사업에 대한 조감도입니다. 포승 국가산업단지 208만 평 사업들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평택항에 대한 자동차와 그다음에 컨테이너 물동량들 이렇게 진행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해경제자유구역의 포승지구, 지금 물류단지와 산업기반시설들이 다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안중의 서해석 복선전철 22년 개통계획 잡고 있습니다. 하양지구 84만 평, 평택호 관광단지 이런 이제 부분들이 다 이 서평택을 거점으로 해서 하나의 진행되는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기도 평택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경기 서남부권에 위치한 지역이고요. 그리고 53만이라는 인구가 향후 90만에 대한 2035년 도시 기본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부라인과 이 서해안고속도로를 기점으로 이제 고속도로에 대한 서호산에서 평택 그리고 시흥간 도로에 따라서 수직구조의 4개와 그리고 동서축에 따라서 연결되어 있는 서평택에서 안성, 음성, 삼척까지 가는 도로 그리고 하나의 또 거점이 되는 서부 내륙고속도로 축으로 앞으로 이제 달라지는 부분들이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눠지는 부분들이 동부 생활권 축에 따라서 하나의 거점과 서부권 기능에 따라서 달라진다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고덕 그리고 송탄 그리고 남평택 시가지 축에 따라서 1도심 그리고 진입권과
행성이 들어가 있는 미군 부대 축으로 해서 동북권에 대한 1도심과 2지구에 대한 거점, 예, 서평택 같은 경우는 포승과 현덕에 대한 관광축, 포승에 대한 산업축, 그리고 안중에 대한 역세권에 대한 도시개발 거점축 해서 하나의 도심 체계가 들어가는 지역으로, 그리고 청북이라는 하나의 산업의 벨트에 거점이 되는 또 배후 도시로서의 기능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평택은 서부권에 대한 서해안 벨트의 물류의 거점의 또 하나의 기능을 가장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산만권 개발축이라고 하는 국제사업과 관련되어서 평택과 당진, 인주 쪽에 대한 아산축에 따른 부분들도 앞으로 더 커질 부분들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행정, 문화, 그리고 또 물류, 관광 도심으로 각각 발전을 하고 있는 경기도의 평택시입니다. 저희가 자세한 입지 분석 도와드렸으니까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혼자서 좀 투자 전략 세워보기가 어렵다, 힘들다, 아니면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고민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02-2000번에 4889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생방송 부동산 투데이, 지금부터는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첫 번째 시청자분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신가요? 네. 김포시 네, 장기동 248-1 산입니다, 산. 네. 그 전망 좀 알아보려고요. 그럼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시는 거고요. 예, 가지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김포시 장기동에 토지를 보유를 하고 계십니다. 향후 전망 어떨런지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이 지금 갖고 계시는 토지는 어떻게 투자로 구입하신 건가요? 아니면 증여를 받으신 건가요? 아니요, 이거 밑에 제 상속받은 거예요. 아, 상속받으신 거세요? 예. 네. 김포 한강 신도시 사업이 들어가면서 이 지역에 대한 이제 가치가 많이 또 상승됐던 지역이기도 하는데요. 네. 김포 신도시 같은 경우 2기 신도시로 328만 평의 면적에 대한 이제 도시가 사업이 들어갔던 곳입니다. 그래서 예. 입지적으로 이제 위치를 보게 되면 지금 한강 신도시에 편입된 토지는 아니고요. 인접한 이제 네. 토지다라고 보여지는데 향후에 대한 지금 이제 전망이 궁금하신 거잖아요. 가치 전망이. 예. 네. 보시게 되면 저는 제가 보여지는 부분들이 지금 이 서김포라는 이제 통진에서 들어가는 제2 외곽순환도로가 지금 이제 개통이 돼서 하나의 접근성이 더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예. 특히 이제 김포 한강 신도시에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제 서울 외곽순환도로 축에 따라서 중간에 있는 이제 하나의 도시입니다. 물론 네. 서울 이 강서권 마곡이라는 지역에 따라서 또 하나의 도시로서의 김포 한강 신도시가 갖는 장점, 이점들도 많았고요. 그리고 이 지금 들어가 있는 부분에 이제 가장 큰 호재가 되는 게 김포 도시철도가 아마 작년에 개통이 됐을 겁니다. 네. 네, 개통이 되면서 주변에 대한 장기역을 기점으로 하나의 어떤 거점들이 또 커가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지역을 이제 보시게 되면 갖고 계시는 지금 이 토지에 대한 부분이 보시면요. 신도시와의 경계선상에 지금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만약에 이게 도시 안에 들어갔다 그러면 이제 수용되는, 편입되는 이제 토지인데 그래도 편입되지 않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과거에 이 개발이 되면서 가격에 대한 가치 상승은 1차 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토지에 대한 미래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는 부분이 어떠냐. 지금 주변으로 보시게 되면 장기역 인접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적으로 보면 장기중학교나 초등학교를 축으로 해서 주변들의 학군들이 이제 또 잡혀 있는 지역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기존에 이미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에서 보시게 되면 추가적으로 뻗어갈 수 있는 어떤 도시적인 개발적인 부분들 보실 때 토지에 대한 활용 가치가 커진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갖고 계시는 토지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에 대한 이제 호재들은 좀 충분히 있어요. 왜냐하면 올 말에 이제 토지에 대한 3기 신도시에 비롯해가지고 토지 보상이 풀리잖아요. 바로 밑에가 인천이거든요. 바로 건너편 계양이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부천의 대장지구라든지 그런 이제 수도권과의 어떤 접근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대토 수요도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가장 또 호재가 되는 게 김포권에 뭐냐면 GTX D라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 예, 그 이야기 들어보셨죠? 예, 그래서 얘기만 지금 들었지 들어가는 뭐. 게 김포에서 하남 구간 라인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동서축으로. 그래서 예. 만약에 들어온다라고 이제 가정하게 되면 요게 이제 확정이 됐을 때 가장 또 하나의 중심이 장기역에서 또 출발점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또 예. 하나는 지금 이제 김포공항 라인에서 지금 전철이 9호선하고 5호선 공항철도가 환승을 하잖아요. 거기에 또 김포 골드라인, 도시철도가 만나는 부분들인데 추가적으로 이야기 나오는 게 5호선 또 이제 서부권에 연장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아직은 확정은 아닙니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제가 지금 보여지기에 네. 이 토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보시게 되면 네. 지금 시청자님께서 이제 가지고 계신 이 토지 같은 경우는 주변 현황은 참 좋은데 직접적인 이제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이제 입지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하나 이제 도로가 지금 없잖아요.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개발하시거나 어떤 활용하기엔 직접적으로는 지금 힘드실 거예요. 앞에 뭐 토지를 매입하거나 도로 진로에 대한 여건들을 네. 가지고 이제 들어가시면 또 하나의 호재가 되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좀 더 보신다 그러면은 지금 도시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인접해 있기 때문에 개발에 대한 개인적인 소위 말하면 민간에서 이제 뭐 건설사가 아니면 개발하시는 분들이 추가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어떤 입지는 가지고 있다. 땅에 대한 부분들의 가치가 이렇게 예, 예. 평가가 됩니다. 예. 아, 근데 우리 이게 땅 팔라고 우리는 자주 오는데 네. 그 뒤에 골프장 하나 있어요. 뒤에. 네네, 있습니다. 네, 한강 골프랜드. 그 골프장에서도 왔다 그러는데 그 땅 팔라고 거기서도 오고 뭐 또 앞에는 주택단지 뭐 진다고 그러는데 그거 나는 내 건 안 판다고 그랬거든요. 네, 지금 보면은 말씀대로 주택단지에 대한 개발축이라든지 골프장 지금 이렇게 공사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네. 예, 예. 그래서 저는 길이 없어도 난 안 판다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길이 없어서 이제 시청자님이 안 파시는 거지만 그분들은 이 토지에 대한 매입을 시청자님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주변까지 싹 이렇게 다 같이 매입을 해서 개발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근데 네. 어떻게 안 파는 괜찮은 거예요, 제가? 아니요, 내 저는 걸로? 개인적으로 안 파실 게 아니라 갖고 계시다가 네. 지금 이제 이런 호재들이 앞으로 또 들어오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교통망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제2외곽순환도로라든지 이제 이 한강도로 라인에서 들어올 수 있는 입지적인 부분들도 좋기 때문에 실은 이제 그런 입질이 들어올 때 고민은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가라는 그때는? 타셨으면 하는 마음은 있어요. 당장 어떤 부분인지는 아니더라도. 근데 여기 지금 갖고 계신 땅에 대한 가치는 충분히 있는 땅이에요. 아, 근데 뭐 가격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내가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가격적인 부분들은 이제 차이는 있는 게 물론 이제 땅에 대한 평가, 토지에 대한 평가는 좀 다릅니다만 지금 갖고 계시는 토지에 대한 입지가 좀 그런 부분들은 차이가 있죠. 네, 똑같은 땅이라서 다 가격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많은 거 배웠습니다. 그래도 팔라고 해서 앞으로 팔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요. 갖고 계시다가 호재들은 있는데 그 호재에 대한 분위기를 올해 내년 정도 보시다가 한번 갈아타기 하시는 게 가장 좋으세요. 네, 이렇게 정리해 예,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궁금증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지금 가지고 계신 토지가 좋은 부동산이기 때문에 팔라 이런 전화도 받으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은 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한 단계 가치가 뛸 만한 어떠한 호재도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까 멀지는 않아 보이네요. 1, 2년 정도 조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화를 통해서 함께하고 있고요.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님은 어떤 점 궁금하세요? 아, 저는 용인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네. 예, 지난주에 용인 지역에 대한 방송을 봤어요. 네. 그래서 용인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좋아질지.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그러면 전화드렸습니다. 어머님 보유하고 계시는 토지 정확한 주소를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용인시 네. 처인구 네. 이동욱 천리 네. 780의 4번지. 네, 알겠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이제 지역에 대해서 방송에서 나오니까 그럼 내 토지는 어떤 거야?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전문가님 바로 맞아요. 만나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용인 네네. 방송 잘 봤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지금 갖고 계시는 이 토지는 직접적으로 뭐 이렇게 구매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은 뭐 상속 증여를 받으신 건가요?
그냥 투자를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러셨어요? 네. 지난주에 제가 용인 지역에 대한 이제 분석을 해드렸었는데요. 지금의 수지 기억 라인에서도 핫하지만 앞으로 이제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적이 처인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지금 시청자님이 가지고 계시는 이 토지에 대한 입지를 보게 되면 지금 여기 원삼이라는 곳에 SK 하이닉스가 이제 들어갑니다. 135만 평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들어가는 지역에 따라서 보시게 되면 내려오는 라인 자체가 여기에 원삼 IC 인터체인지가 열려요. 그러니까 동북권에 따라서 이제 호재가 되는 부분들은 SK라는 대규모의 기업이 들어오는 산단, 예, 그리고 인터체인지가 열림으로 인해서 접근성적인 부분들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갖고 있는 지역에 대한 이제 처인구권에 따라서 보시게 되면 도심권과의 접근성도 나쁘진 않으세요. 근데 보이는 지역이 이제 명지대, 용인대, 이쪽이 또 송담대학교도 있거든요. 그래서 학군에 대한 대학에 대한 근접하는 부분들도 하나의 축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밑으로 보시게 되면 이쪽에 지금 덕성리 쪽으로 용인 테크노밸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되는 축에 따라서의 여건들 그리고 이제 동탄, 신도시와 연결되는 도로망에 대한 부분들의 사업 계획들 42번 도로 개통되는 부분들 지역적인 호재는 참 많이 좋은 호재를 갖고 계신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갖고 계신 토지 입지를 보니까요. 지금 이 토지에 대한 위치에 따라서 보시면 옆에 풍성신 위주 1단지 아파트 들어와 있잖아요. 네. 네. 그리고 주변에 보시게 되면 아파트가 신설돼서 이렇게 개발돼서 들어온 그 도시 사업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뭘 말씀드리냐. 앞으로 들어오는 호재들에 대한 이 압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거점이 될 수 있는 하나의 도시로서의 기능이 커질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자리는 네. 민간에서 도시개발 아파트 사업 딱 들어오면 좋은 자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도시가 형성이 되는 데 있어서 기반 시설이라는 게 필요하고요. 상하수도, 전기, 도시가스라든지 그리고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들어오게 되면 뭘 해야 되냐? 학군, 예, 교육시설이 필요합니다. 근데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끼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대한 입지는 향후 가치가 있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요거는 보유하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유, 그래요. 답답했었는데. 속이 아유, 시원합니다. 답답한 마음 조금 내려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어머님. 네, 감사합니다. 네네. 가지고 계신 부동산 충분히 높게 가치 평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토지에 있어서 활용도 잘 체크해 봐야 되는데 그 부분도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고민 이렇게 날려드리고요. 자, 지금까지 도움 말씀 주신 윤현우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하시다가 나도 궁금증 좀 해결해 보고 싶다, 고민 날려버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속해서 전화 남겨주세요. 02-2000번 4889로 전화 주시면 아까 저희가 방송 중에 소개해드린 평택 지역에 대한 자세한 투자 전략도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현우 전문가를 방송이 아닌 오프라인에서 만나볼 수 있는 기회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토지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동산 정보 전달 또 1:1 대면 상담까지 진행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 관심 가져주시고요. 자세한 일정 참여 방법 화면으로 안내 드릴게요.